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냐고요? 왜냐면 최근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시네마 천국은 아주 유명한 영화죠. 아주 예전부터 이름은 많이 들어봤던 영화인데 한 번도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목이 너무 별로였어요. 뭔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엄청 지루할 것 같지 않아요? 이름도 별로인데 심지어 옛날 영화라서 더욱 기대가 안 됐어요. 그래도 왜 보기로 했냐면 저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리뷰가 좋아서 한번 보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든 영화였어요. 영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영화를 좋아하는 소년 토토와 영화관에서 영사를 하는 영사기사 알프레도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또 토토가 좋아하는 소녀 엘레나도 비중이 있어요. 사실 스토리만 보면 엄청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아요. 토토와 알프레도 아저씨 사이에 일상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도파민이 마구 나오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등장인물들의 감정 묘사가 엄청 좋아요. 이 캐릭터는 왜 이랬는지 이해가 되고 저 캐릭터는 왜 저랬는지 이해가 되고 캐릭터들에게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아마 10살 때 보면 다르고 20살 때 보면 다르고 30살 때 보면 다르고 40살 때 보면 또 다른 영화일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은 정말 한 번쯤은 꼭 보시길 바래요. 심지어 영화의 OST도 엄청 유명해서 OST를 듣자마자 그 음악이 이 음악이었어? 하고 놀랐었어요. 심지어 음악도 엄청 좋아서 요즘에도 종종 듣고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같은 이탈리아 영화인 인생은 아름다워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시네마 천국도 그렇고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렇고 이탈리아 영화는 뭔가 아련함, 쓰라림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특히 좋아했던 영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좋아했던 영화는 겨울왕국이에요. 다 큰 남자가 어떻게 겨울왕국을 좋아하냐? 부끄럽지도 않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부끄럽진 않습니다. 이제 21세기잖아요. 아무튼 제가 겨울왕국을 왜 좋아했냐면 일단 음악이 너무 좋아요. 겨울왕국 하면 레릿고 다들 아시죠? 노래가 아주 유명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때 한국에서 멜론 차트에서 1위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레릿고 말고도 안나랑 그 왕자님 있잖아요. 둘이서 같이 부르는 듀엣곡도 아주 좋았고 또 안나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기대하면서 부르던 노래도 아주 좋아요. 겨울왕국의 OST는 지금도 자주 듣는 음악들이에요. 그리고 음악 말고 다른 좋았던 점은 안나가 귀여워요. 외모도 귀엽고 성격도 모난 데 없이 아주 활발한 게 좋았어요. 제가 남자 중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때 제 친구들과 토론을 했거든요. 엘사가 더 나은가, 안나가 더 나은가가 주제였는데 놀랍게도 거의 5대5였어요. 남자들의 취향은 이렇게나 크게 갈린다는 게 신기했어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또 그래픽도 아주 훌륭하잖아요. 지금은 10년도 더 된 영화죠. 10년도 더 됐는데 눈이나 얼음의 그래픽은 지금 봐도 아주 현실적이잖아요. 엘사가 얼음으로 된 성을 만들던 장면은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인상 깊어요. 지금 봐도 아주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또 애니메이션 영화 얘기를 하니까 코코도 생각이 나네요. 사실 코코는 큰 기대를 안 하고 본 영화예요. 여자친구가 같이 보자고 해서 본 영화인데
시놉시스가 별로였어요. 시놉시스만 봐도 대충 스토리가 어떨지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주인공이 미겔이라는 소년인데 미겔이 죽은 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을 다룬 영화예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초반부터 예상한 대로 스토리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사실 어떤 사람이겠구나 까지도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슬픈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예상하고 있어도 막상 클라이막스를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스토리는 조금 진부하고 뻔하지만 클라이막스까지의 빌드업이나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슬픈 스토리라는 걸 알고 봐도 슬퍼지는 그런 감성이 있었고 또 노래도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코코의 OST는 가끔씩 들어요.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장르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크리처물이에요. 크리처물이 뭐냐면 괴물이 나오는 장르예요.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징그럽게 생긴 괴물들이 나오는 작품들 있잖아요. 이 장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에일리언 시리즈예요. 에일리언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1부터 4까지 TV로 다 봤었고 그 다음 작품들인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 로물루스는 영화관에 가서 다 봤었어요. 심지어는 그 외전작인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도 다 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에일리언을 보게 된 게 아마 초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서 저도 같이 봤는데 그게 에일리언이었어요. 물론 초등학생이 볼 만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오픈마인드예요. 사람보다 더 큰 괴물들이 벽을 타고 돌아다니고 환풍구에 숨어서 움직이고 심지어 피는 산성피야. 피에 닿으면 다 녹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몸 안에서 기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사람을 죽이고 나오죠. 에일리언이 징그럽고 잔인하게도 했지만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에일리언 영화의 주인공인 앨런 리플리가 너무 잘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에일리언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에일리언 1이 1979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사람들의 마인드랑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여자들은 집에서 설거지나 해라, 집에서 밥이나 해라 같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사람도 지키고 아이도 지키는 아주 강한 여전사로 나왔잖아요. 제 생각엔 그때 기준엔 아주 파격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영화에서 강한 여전사 주인공은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50년 전의 영화에서 이런 주인공이 나온 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일리언 시리즈 다음으로 더 싱이라는 영화도 좋아해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탐사원들이 남극 기지에 도착을 해요. 그 남극 기지에서 사람으로 변신하는 괴물이 나와서 이 사람이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르니까 서로를 못 믿게 되는 내용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다가 언제부턴가 괴물이 있고 그 괴물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괴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스릴과 서스펜스가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특징은 아주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괴물이 사람으로 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그로테스크하고 징그러워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학교에서 봤었어요. 왜냐면 학교에 선생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조금 이상한 선생님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영화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어몽 어스라고 플레이어들이 미션을 해서 우주선을 수리하는 게임이에요.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외계인인 임포스터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 어몽 어스가 이 영화를 오마주한 걸로 알아요. 딱 비슷하죠? 사람들 속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숨어 있고 그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요. 그리고 이거는 크리처물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미스트도 좋아했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갑자기 도시가 엄청난 안개에 휩싸여요.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들이 마트에 갔는데 마트의 밖에 안개에서 괴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트에 갇히게 돼요. 사실 이 영화는 괴물들이 나오긴 하는데 괴물들도 잘 안 나오고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크리처 영화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괴물보다도 마트 안에 사람들이 더 무서운 영화거든요. 마트에서 미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다 보면 실제로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엔딩으로 유명한데 이걸 여기서 말해버리면 아주 큰 스포일러가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엔딩이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때까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장르에 대해서만 얘기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한국 영화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은 이미 유명한 영화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최소한 들어는 봤을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갔어요. 영화 초반부터 가난한 가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 영화처럼 이 가난한 가족이 성장을 하면서 감동을 주는 스토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제가 생각한 것과는 아주 다른 영화였어요. 영화 중간에 갑자기 스토리가 180도 달라지는데 스토리만이 아니고 장르까지 달라져요. 엔딩까지 보고 나서 이래서 제목이 기생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스토리를 모르고 보면 생각지도 못한 내용과 반전이 나와서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확실히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이유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한국 영화로는 범죄도시가 있어요. 이 영화는 그냥 전형적인 킬링타임 영화예요. 시리즈물이라서 지금 4까지 나왔는데 스토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주인공은 형사고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유명하냐면 액션이 훌륭해요. 주인공이 마동석 배우인데 아주 무섭게 생긴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엄청 커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형사 역할이 아주 잘 어울려요. 이렇게 몸도 크고 무서운 형사가 시원하게 범죄자들을 때려잡는데 액션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죠. 1, 2, 3, 4 다 한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봤을 정도로 웰메이드 킬링타임 영화예요. 특히 저는 1을 추천해요. 빌런이 특히 매력적이고 액션도 좋아요. 빌런들이 아주 인상 깊어서 한국에서 밈으로도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2도 괜찮았어요. 2도 빌런이 인상적이었어요. 상대적으로 3은 별로였고 4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본 영화니까 친해지고 싶은 한국 사람이 있다면
범죄도시 얘기를 꺼내면 좋겠죠. 그리고 추천할 만한 마지막 한국 영화로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 영화는 군대에 관한 영화예요. 한국의 군대는 과거에 아주 끔찍했어요.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자기보다 군대에 먼저 들어온 선임 병사의 말은 절대적이라서 반항할 수 없어요. 선임 병사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해요. 선임 병사가 잠을 못 자게 할 수도 있고 자기한테 욕을 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물을 뿌려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군대니까요. 군대니까 위의 사람은 명령을 하고 아래의 사람은 따라야 하니까요. 이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런 군대의 부조리에 관한 영화예요. 주인공인 이승령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선임 병사들에게도 옳은 건 옳다고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군대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선임 병사들한테 매일 혼나고 맞았어요. 그러다 거기서 대학교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도 착한 사람이지만 이미 군대에 적응을 했고 곧 복무가 끝나서 사회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렇게 주인공과 주인공을 도우려는 주인공의 친구가 메인 캐릭터가 되는 영화예요. 2005년에 나온 영화이고 감독이 대학생 때 돈 없이 가난하게 만든 영화라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잘 만든 작품이에요. 정말 재미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쭈나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